어이구, 어이구, 다행히. 네네. 저번에 영어 하시는 우리 고 원장님께서 영물 타러실 때 이거 기록 안 하셔가지고 새벽에 영상 다시 다 찍으셨거든요. 아, 자,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목상에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한번 살펴보시죠라고 했어요. 화면이 너무 작지 않나요, 어머님들? 자, 제가 조금 그럼 방향 전환을 할게요. 네, 이러면 좀 크죠? 훨씬 보기 괜찮으시죠? 네, 진분수니까 이제 첫 번째 분수 계속 여기 꼴을 이제 살펴보시면요. 이런 꼴로 갈 거예요.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럼 거의 끝나는 거예요. 이 종류 세 가지를 공부의 패턴이요. 공부의 패턴이 수학 패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패턴이 그런 형태입니다. 종류로 놓고 거기서 다시 세분화했던 걸 다시 세분화하는 걸로 다시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세 개의 종류를 놓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패턴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진분수라는 건 분모가 더 작은 거가 진분수다라고 했었고요. 진분수의 형태 봤더니 6분의 1과 6분의 2의 합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6분의 1과 6분의 2 합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분모가 같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이제 요거죠. 이 분모는 그대로 쓰고 분자끼리 더하기라고. 자, 이거 주의하셔야 할 게 요거예요. 아이들 처음에 분수하면요. 분수 더하기니까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 했을 때 66 더해서 12분의 3한 아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하실 때는 분수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짚어주셔야 돼요. 이 6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이건 뭔가를 나눠보자는 약속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 분모는 뭔가를 나누어 보자라고 하는 약속의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 이 얘기 꼭 하나 먼저 잡아주고 가셔야고요. 그러면 6개 중에서 1개고 6개 중에 2개니까 이걸 합쳐놓으면 6개 중에서 3개가 되네라고 해서 이 밑에 걸 6을 더하지 않고 6으로 놓는 거는 이거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약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더하지 않는다는 거 그 이야기 처음에 잡아주시고 하시면 우리 아이들 헷갈리지 않겠죠? 처음에 분명히 분모를 이렇게 더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거 잘 파악해서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분수 더하기를 이렇게 처음에 2가지 방법으로 그림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그대로 하는 걸 봤고요. 자, 두 번째 개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봤더니 자, 뭐를 보려고 그러냐? 포인트는 요거네요. 분수 부분의 합이 가분수인 분모가 같은 진분수. 뭐가 같으뇨? 분모가 같은 진분수래요. 분모가 같은 진분수. 분모가 같은 진분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같으니까 약속된 거가 같이 맞춰져서 더해진다. 더해진다. 하고 치면 되겠는데 아직 약분과 통분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분모가 같이 지금 맞춰져 가고 있어요. 3, 4학년 과정에서는 이렇게 분모가 서로 같은 것끼리 살펴봅니다. 자,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감점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술형 썼는데 답을 맞췄는데 감점당하는 경우. 요 부분이요. 꼭 체크해놨다가 자녀 중에 고학년, 중학교나 고등학생으로 가는 고학년 아이가 있다면 여기 꼭 해주세요. 결과가 가분수이면 대분수로 나타내는 거가 수학적인 약속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되게 중시 여겨서 고등학교 때 서술형 평가에서
감점을 시키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감점 나가면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뭐 울면서 따져도 이게 수학적인 약속으로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어릴 때부터 딱 잡아주면 습관화가 되니까 좋은 거고요. 혹시 우리 현서같이 뭐 제가 도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주위에서 고등학생 친구들이 있으면 친척들이 있으면 이 얘기를 살펴주세요. 대분수로 나타낸다는 거. 여기에 더불어서 여기서 아직 안 나오고 뒤에 나오지만 결과에 약분까지 이건 약분에서 나오는데 약속이기 때문에 한번 미리 표현 봐드려요. 기약분수. 약분을 다 시켜놔야지 약분을 덜 시켜놓으면 역시 감점 표현이라는 거. 두 가지가 디테일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한 개를 총 넘어서 가분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분수를 대분수로 표현해 보는 거. 자, 이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 분모가 같은 분수에서 계산하는 거 살펴보셨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좀 줌을 연결하면 느리더라고요. 자, 이제 그림 가지고 막상 계산. 이거 어머님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들이 하시면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꼭 같이 한번 해보세요. 뒤에 일부러 제가 구성시킬 때 교재 난이도를 높게 안 잡았어요. 교재 난이도를 높게 안 잡았고 일단 기본 틀을 잡았으면 싶어가지고 난이도를 높게 안 잡았기 때문에 그림 보면서 아이들하고 얘기해봐도 괜찮을 겁니다. 교재 구성할 때 일부러 시각화시키는 부분에다 포인트를 많이 둬서 시각화시키는 포인트를 많이 두기 위해서 이거 그림 부분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림 부분으로 볼 수 있게 아이들하고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네, 어서 오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얘기 될 거니까 살펴보시고요. 계산해 보세요. 유형학습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는데 여기 교재도 좀 만들어 드리면 QR코드 때문에 문의 주시는 어머님들이 꽤 있으신데 이 QR코드는 단순히 영상 보는 용도가 아니고 영상 외적인 되게 아이한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공부를 개별 맞춤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돼 있는 이 QR코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나중에 교재 이제 다 받으시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있을 때 이 QR코드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QR코드를 활용하는 부분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기회 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뒤에 답까지 해설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달아놨기 때문에 굳이 이 QR코드가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념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잡을게요. 유형학습 같이 어머님들도 숙제고요. 아이들도 같이 하면서 따져보는데 어머님들 숙제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들 여기 있고 필수 예제들 있는 거 어려운 내용 아니어가지고 쭉쭉 갑니다. 꼭 풀으시다가 지금 주로 개념에다 포인트를 두는데요. 풀어보시다가 이거 잘 모르겠어. 이거 답 맞췄는지 답은 드렸으니까 이제 맞춰보시는데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출처 몇 페이지 몇 번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사진 남겨놓으시거나 통 남겨놓으시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나 아니면 따로 영상 찍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십시오. 뭐 이런 계산하는 건 지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보시는 걸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를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형태로 간다고 그랬고 덧셈이 됐으니까 이제 뺄셈 맞습니다. 진분수 뺄셈이니까 뭐 하겠습니까? 분모가 같은 또 나오겠죠. 분모가 같은 진분수.
분모가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5학년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5학년 분수를 아이들이 좀 제일 어려워합니다. 자, 여기 다시 나와 있네요. 분모를 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라고 해놨습니다. 왜 분모를 빼지 않아야 한다고요? 분모는 실제 숫자가 아니라 약속이라고요. 이 몇 등분으로 나눠봤는지 약속해 준 거야. 이걸 보이기 편하기 위한 어떤 기준으로 삼아놓은 거지 실제 숫자가 아니야. 실제 숫자는 그 나눠진 거에 위에 있는 분자가 실제 숫자야라고 얘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를 그냥 더하기 하는 거 아닌 거, 분모를 그냥 빼기 하는 거 아닌 거. 물론 이제 곱하기하고 나누기에서는 다른 얘기가 가겠지만 이 더하기 빼기일 때는 기준을 건들 수는 없다라는 거. 자, 진분수 빼는 방법 알아보기. 1에서 진분수 빼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틀리죠. 뭐가 틀립니까? 1은 분수가 아니잖아요. 6분의 2는 분수잖아요. 기준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기준이 틀리면 더하기 빼기나 어떤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수가 분수가 되던가 같이 분수가 되던가 아니면 분수가 자연수가 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분수가 자연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이 분수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기준이 같아야 뭔가를 계산할 수 있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6으로 맞춰줬습니다. 아이하고 처음에 할 때 무조건 6이야, 이 분모를 맞춰서 그냥 해야 돼 하지 마시고 기준이라는 어떤 포인트, 왜 6으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지 기준을 맞춰야 계산이 가능해지니까 기준 맞추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그래야만이 뭔가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준이 틀려서 같이 이렇게 사람들끼리 뭔가를 해야지 사람과 강아지하고는 기준이 안 맞아서 뭔가를 잘 할 수 없는 것 같이 의사소통할 수 없는 것 같이 기준이 맞춰져야 돼라는 그 비율을 적절한 비율을 들어가시면서 기준이 맞춰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 약속이라는 거 얘기를 해주셔서 분수로 자연수가 분수로 됐을 때 똑같이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다는 어떤 원인적인 그리고 결과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산을 하면 6분의 4가 될 거고요. 이거 역시 그림을 이용해서 전체 6개 중에 6개 중에서 6개 중에 2개 뺐더니 남는 건 6개 중에서 4개가 남아요 라고 그림으로 아이랑 같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놨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는 거가 이해가 가면요. 이건 선행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소윤이가 초등학교 3학년 거 나오는 분수 부분을 했는데 요거가 이해가 갔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럼 이거 선행입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선행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바람직한, 이걸 굳이 선행이라고 치자면 이건 바람직한 선행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행하지 마라고 하는 선행하지 마의 그 선행은 말입니다. 아이의 그릇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자세나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됐는데 무조건 뭔가를 외우게 해서 억지로 외우게 하는 게 선행의 부작용인 거지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릇이 커진 건 이건 선행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글 중에 하나가 선행이 과연 나쁜지 좋은지 좋은 선행은 뭘고 나쁜 선행은 뭘지 이거 내용 정리하는 걸 지금 칼럼같이 하나 쓰는 걸로 의뢰를 받아서 지금 자료를 찾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선행은 좋은 선행입니다. 억지 선행이 안 좋은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제가 볼 때 선행은 도형화시켜서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선행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건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림화시켜서 이해하는 어떤 부분이 좀 상당히 발달된 교육으로 보여지고요. 사회나 역사나 과학 공부할 때요. 비주얼 싱킹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영어 발음은 좀 안 돼서 비주얼 싱킹
글로 나와 있는 거를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독서나 논술 부분이 눈에 확 띄어집니다. 아이가 독서나 논술 부분에서 그냥 책을 읽고 책에 요약하는 형태 말고요. 글을 읽었는데 글을 그림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부분, 굉장히 학습에서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 좋은 바람직한 부분이니까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면 그림 그리지 마 하지 마시고 그림을 적절하게 많이 그려보라고 해줘 보세요. 대신 글로 된 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대단히 좋은 능력입니다. 좋은 공부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공부법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고 가요. 과학 가지고 비주얼 싱킹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그것도 기회가 된다면 뭐 지금 이제 원리 30을 화요일 날 쭉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 과정 한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과학 공부를 어떻게 비주얼 싱킹 잡는지, 세계사나 역사 공부를 어떻게 비주얼 싱킹 잡는지 해드릴 건 많은데 뭐 계속 꾸준히 해드릴게요. 해드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중요성 때문에 보면서 옆으로 말이 좀 샜습니다. 역시 계산은 쉽습니다. 계산하는 건 쉬워요. 아이들한테 시켜보면 그림화 시켜서도 하고, 이제 분모를 빼는 걸 건든지 않는 시도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쭉쭉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세요. 여기 2를 분모를 사로잡아서 가분수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이유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왜 그래야 하는지 배우면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뒤에 계산들은 역시 해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교재를 잡을 때요, 좀 고민을 했어요. 난이도를 어떻게 잡아서 할까. 그런데 개념 잡는 거에 있어서 난이도는 좀 쉽게 잡고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좀 좋았고, 만약에 자녀가 5학년, 6학년 됐는데 분수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다루고 싶어요, 그런 문제를 좀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좀 난이도가 버전이 높게 되는 걸로 문제 쭉 구성해서 드릴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해서 결국 계속 말씀드리자면 창의사고력이 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 능력이 느는 거 아니니까 지금 쉬운 것도 이렇게 기본 잡는 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문제들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분수 나오고 나면 이제 대분수나 가분수 나온다고 똑같이 나왔죠. 점을 봤죠. 이제 대분수는 덧셈과 뺄셈은 같이 섞어놨네요. 아까 진분수는 따로따로 띄어놨었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쭉쭉 나왔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를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환기시키려고 문을 좀 열었더니 모기들이 들었네요. 자, 보시면 대분수의 덧셈이에요. 대분수는 뭡니까? 네, 자연수하고 진분수하고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연수하고 진분수하고 섞여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섞여 있는 거니까 섞여 있는 걸 더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나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섞으면 되겠죠. 뭔 말씀인가 이해 가시죠? 얘를 1과 7분의 2로 분리하고 얘를 2와 7분의 4로 분리한 다음에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짝이야 라고 해서 자연수끼리 만나고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분수야 라고 해서 분수끼리 만나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면, 분리한 다음에 처음부터 안 보였으니까 분리 후에 이렇게 계산한다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다음에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계산이 됐고, 혹시
얘가 가분수가 된다면 자연수만큼 더 배분을 해줘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자, 방법 1이에요. 방법 1입니다. 방법 2는 아예 처음부터 분리하지 않고 그냥 형태로 진분수, 이 가분수로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가분수로 바꾸어서 그냥 하나의 기준으로 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분자끼리 계산이 됐고요. 다시 마지막 거는 대분수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어떤 게 더 수월해 보이시나요? 첫 번째 거가 더 수월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네, 그런데 그럼 방법 1만 하면 되나요? 요즘 교과가서 바뀐 과정이 어머님들이 보시면 초등학교 2학년 어머님들 깜짝 놀라셨잖아요. 어떤 부분 갖고 뭐 39 빼기 17 하면서 이거를 뭐 4가지 방법으로 가르기 모으기 해가지고 계산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하는 걸 아이들한테 해보라고 하고 그런 과정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갖고 놀라지 않으셨었나요? 그 아이들이 이거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들어하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과정 중심으로 바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수능이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 지금 6학년부터 아래 학년으로는 수능이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심하면 서술형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은 이미 객관식에서 벗어나서 서술형으로 갔어요. 우리나라도 따라갈 거고 그 부분이 따라가져야만이 고교 학점제에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2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딱 이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아니고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세요 라고 표현이 바뀌는 거니까 다양한 시도해 보는 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해봤는데 아이가 직접 해봤더니 어떤 게 더 편해 어떤 게 더 효율적이야 아이가 해봐서 아이가 방법 2가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인정해주면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 뭐 어제 우리 무료특강에서 구구단 외우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우는 거 가지고 그냥 엄마가 외웠더니 너도 무조건 외워라고 해서 달달달 외우기가 아니라 그림도 잡아보고 거기 숫자에 어떤 숨어져 있는 규칙성과 원리를 한다면 아이들이 실제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이. 자, 2번째 분수 부분의 합이 가분수인 분모가 같은 대분수의 덧셈 알아보기라고 돼 있어요. 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어떤 부분은 분모 부분이 같대잖아요. 분모 부분이 같다라고 하니까 뭐 하면 됩니까? 방금 해봤던 거와 똑같은 과정으로 가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분리해서 계산된 걸 나중에 다시 대분수로 표현하기. 또요, 같은 패턴으로 뭐로 바꾼 다음에요? 가분수로 아예 바꾼 다음에 가분수로 아예 바꿔서 분리하지 않고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통째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대분수로 바꾸기 이렇게 2가지 방법 가지고 다시 한번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림상에서 실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거 칸맺기 하는데 답 계산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교재에 그리는 이런 부분 같이 교재들이 이런 부분 같이 실제로 이렇게 색깔화 시켜서 몇 토막에서 몇 토막 냈고 몇 토막에서 몇 토막 냈는데 그것끼리 더하기를 하려니까 이렇게 채워주고 의미 이해 가시죠? 채웠더니 이렇게 3에 하나 더 4 됐고 채워준 거잖아요. 2개를 여기다 채워준 거잖아요. 2개가 남은 거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서 아이가 이해해 볼 수 있도록 그림 그리고 있는데 너 왜 빨리 풀어야지 왜 그림 그리고 있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존중해 주시면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진분수의 계산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머님들이 가르치실 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아이의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해 줄까,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아이의 눈높이가 돼서 아이의 눈높이로 뭔가 가르쳐 줘야 한다는, 그게 되게 힘든 부분인 거예요. 저는 더 먼저 교육사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고3을 가르치다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내려와서 가르치려고 할 때 처음에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이의 눈으로 고3의 눈이 아니라 초2의 눈으로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할 건지. 어머님들도 답이 이거잖아, 그게 아니고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아이 보면서. 칭찬은 자기 효능감을 어쨌든 많이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칭찬받을 상황도 아닌데 과한 칭찬이 아이를 칭찬에 뭐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칭찬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던데, 그래도 안 칭찬보다는 많은 칭찬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보시면 칭찬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 멋져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아이가 뭔가 했을 때 성취감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는 어머님이 정말 멋진 스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풀어보시면 역시 어렵지 않은데, 이 그림을 놓은 이유는요, 이 그림이 실제로 나와 있어서 그림을 놨고요. 그림에 이렇게 10단위로 먼저 채워놓고 여기는 두 칸 한 칸이기 때문에 그냥 세 칸을 만들었지만 이 옆에 그림 같이 실제로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나서 남는 부분, 이 그림의 의미로 대분수로 자연수로 넘어가는 걸 그림으로 살펴봤으면 싶어가지고 교재 구성할 때 그림 끌어와가지고 그림 부분에다 이렇게 많이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이쪽은 그래서 그림들이 많습니다. 많고 됩니다. 자, 이제 받아내림이 없는 대분수네요. 그러면 다음에는 뭐도 있겠습니까?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도 나오겠죠. 네, 순서 그림이 보이시죠? 받아내림이 없는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있는도 나오겠구나. 없는은 좀 쉬운데 있는은 좀 아이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이 나무가 아닌 숲의 목차를 보면서, 글의 목차를 보시면서 다음이 내용이 상상이 되고 하는 부분이 우리 아이한테도 적용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마인드맵으로 그려보고 그걸 백지 종이 하나에 아이가 제목을 생각해 보면서 제목의 흐름대로 이렇게 적어보고 한다면 이 부분들의 공부의 완성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받아내림이 없는이에요. 없는입니다. 없는. 받아내림이 없대리니까 여기 살펴보셨더니 대분수인데 받아내림이 없으니까 분리해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받아내림이 없는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이 된다면 자연수가 나왔고 분수가 나왔고 그걸 마지막에 합쳐준다면 대분수의 표현이 되겠군. 네, 그러면 이건 뭐랑? 분리해서 분수의 덧셈 계산한 거랑 거의 차이가 없게 계산이 되졌다고 보여집니다. 받아내림이 지금 없는은요. 물론 역시 또 같은 맥락에 똑같이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6의 기준이 3개 더 있으니까 18이었는데 거기 4가 더해져서 6분의 22에서 6분의 6개 2개 더해서 8 빼줬더니 6분의 18대로 이렇게 됐다는. 됐죠? 어머님들 됐죠? 네, 이거 받아내림이 없는 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빼기지만 수월했어요. 왜? 받아내림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포인트는 이제 받아내림이 있는 쪽에 포인트가 좀 되겠네요. 연습은 이걸로 하면 되는데
연습 부분은 받아내림이 없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와 분수의 뺄셈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연수와 분수의 뺄셈 볼게요. 뺄셈을 한번 봐보시면 자연수하고 진분수하고 자연수와 진분수는 뭐가 틀리다고요? 기준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뺄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를 뭘로요? 진분수로. 정확하게 진분수가 아니고 같으니까 가분수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 2를 일단 분리를 합니다. 어떻게? 왜? 4분의 3이기 때문에 1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를 1과 1로 분리를 했고요. 필요한 만큼 가지고 왔더니 1과 4분의 4가 대분수로 바꿨고요. 자, 뭐가? 여기 자연수가 뭘로요? 대분수로 변했네요. 그러면 앞에도 분수, 뒤에도 분수 됐잖아요. 분모는 어떻게 되고요? 같고요. 분모가 같은 분수가 됐으니까 이제 계산하고 분수끼리 대분수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계속 지금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학년이 올라가고 하더라도 같은 맥락의 얘기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봐라 라고 한다니까 그림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총 크게 2개인데 기준으로 분모가 4가 됐다는 건 4등분 나눠봤기 때문에 전체 등분 나눠봤더니 전체 8개 중에서 3개가 빠져서 3개가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5개 남았는데 5개는 1과 4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또 2와 4분의 3을 나중에 이렇게 가도 되겠죠. 아예 처음부터 2를 4로 바꾸고 전체를 가분수로 바꿔서 4분의 8에서 4분의 3을 뺀다. 이렇게 8에서 3 뺐더니 5가 돼서 4분의 5가 된다. 그럼 1과 4분의 1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지금 방법 2가지 있던 거에 방법 1가지를 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살짝 변화된 방법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됐죠? 이해 가시죠? 자, 자연수와 대분수의 뺄셈을 알아보세요. 자연수와 대분수의 뺄셈. 아까 뭐였습니까? 자연수와 뭐의 뺄셈? 그냥 이 자연수와 진분수의 뺄셈을 알아봤고요. 자연수와 대분수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는 거 보이셔야 돼요. 교과서를 쓰고 무슨 책을 쓸 때 그냥 저자분 마음대로 그냥 툭툭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규칙성을 따라 가지고 옮겨져요. 이 다음에 책을 보실 때요. 수학책이 아니라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보실 때 제목의 목차의 흐름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어머님이 느끼신다면, 깨달으신다면 그 깨달음을 아이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왜 제목이 이렇게 갈까?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우리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요. 제목만 보고도 내용의 80% 이상은 찾아내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반대로 공부시켜놓고 맨 마지막에 제목만 인출시킬 수 있는, 제목을 통해서 전체를 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기 키포인트가 째놨잖아요. 자연수에서 1만큼 가분수로 고칠 때는 빼는 분수의 분모에 맞게 가분수로 고쳐야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얘가 더 어쨌다는 거예요. 아까는 바로 4분의 1만 뺐으니까 분리해서 1과 1로 분리해서 했는데 여기는 봤더니 데리고 다니는 자연수가 1도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큼을
같이 자연수로 맞춰주고 나머지 분수에서 뺐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지금 해놨네요. 그럴 수 있겠군. 그러면 되겠군. 그렇게 느껴보고 정리해보면 되겠죠, 뭐. 그렇죠? 전체를 뭘로 바꾸고요? 가분수로 바꿨고요. 전체를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가분수로 통일시켜 준 거네요. 같은 가분수니까 분모가 맞아 떨어졌으면 가분수의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4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됐죠? 이해 가시죠? 네. 오늘 제가 지금 좀 딴소리 좀 줄이고 진도 조금 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같은 얘기에 계속 반복이잖아. 별거 없는데, 네. 어머님이 별거 없는데라고 느끼시고, 그게 우리 아이가 별거 없는데라고 느끼면서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게 아니고 같은 줄기인데 옆으로 살짝 변화만 준 거구나라는 걸 아이가 스스로 느끼고 이해가 되면 최고의 공부지 않나 싶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빼내는 거, 필요한 부분만 찾아내게 만드는데 그 찾아내는 과정을 아이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 그게 곧 공부머리 만드는 거, 그게 곧 그릇을 만드는 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꾸 공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네요. 뺄셈하는 건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폈으니까 바로 이걸 계산하는데 15로 전체로 통분을 해서가 아니라 얘는 1보다 작으니까 14와 1인데 1을 처음부터 이렇게 바꿔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걸 아이가 필요한 만큼만 분수로 바꿀 거예요 라고 한다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담는 거죠. 옆에 같이 2가 이미 있으니까 얘의 분리는 2는 먼저 해주고 뒤에 거에 11분의 3이 1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1만 가져가기 위해서 3은 넣고 그러면 여기 6분의 6으로 했고 빼기 2와 11분의 3이니까 이제 2는 계산이 됐고 요거 계산이 돼서 3과 6분의 11이야? 여기 11이었군요. 11 그러면 11분의 8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 글씨를 아무리 좀 오래됐는데도 잘 글씨가 예뻐지질 않아요. 칠판 글씨는 좀 나았는데 판서 글씨는 또 그렇네요. 글씨를 쓰다 보니까 문득 제가 조금 이제 수업을 20년 넘게 하는 사람 창피해서 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뒤쪽 가서 마저 계산들이 되는 걸 해보신다면 1차 가 이렇게 네, 여기까지 공짜없이 달려왔어요. 자, 잠깐만 중간 점검 하고 가실까요? 어째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가시죠? 나 이해 갔다라고 하면 3번 한 번만 쳐주세요. 나 이해 갔어? 되게 별거 아니네. 그런데 내용이 이해 간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책의 흐름, 이 단어와 단어의 흐름의 어떤 조합들, 그거가 이해 가셨으면 오늘 어머님들이 이거 공부하시면서 아주 책의 흐름의 어떤 교과서가 책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서 이런 거로 조각조각 난 거를 합쳐져서 뭔가 만들어가는구나 라는 그 부분이 이해가 가셨으면 오늘은 수학 이거 분수 몇 개 배운 거 분수 몇 개 같이 공부한 거보다 훨씬 큰 공부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님들 말씀드려요. 네,
부분이 이해 가신 거죠? 네, 그 부분 여쭤본 거예요. 단순히 요거 지금 진분수 뭐 계산 분모 맞춰서 그거 말고 책의 흐름에 요거를 눈 감고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목차를 보고 따져본 다음에 해볼 수 있겠어라는 부분. 그 부분 이해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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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부분 되시면 우리 아이한테 지도해 줄 때 아주 큰 어떤 맥락의 얘기를 잡아칠 수 있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아. 아까 바다내림이 없는을 내보면서 바다내림이 없는은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바다내림이 있는 거는 조금 힘들어하니까 바다내림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바다내림이 있는 것 같고 나왔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바다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 계산입니다. 바닷내림이 있다라니까 바닷내림이 있다라니까 뒤에 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거가 바로 안 빼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전문가만 보고도 이해 가셨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가 안 빼지는구나. 안 빼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빌려줘야죠. 우리 편들은 빌려주는 거였고 뭔가 더 배분해 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또 방법 1에 어떻게 본다고요? 여기 3이 있던 숫자에서 뒤에 거라 잘 못 빼니까 나눠주자는 거죠. 나눠줘. 1만큼을 나눠줘서 앞에 것만 이렇게 무슨 분수로? 대분수인데 그 분수 부분이 가분수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바닷내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거가 더 다가서 빼기가 되기가 곤란했던 걸 앞에서 하나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빼기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다음에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면 되겠군요 라고 잡아주시면 1과 5분의 3이 정리되겠죠. 1과 5분의 3이 정리되겠습니다. 네. 방법 두 번째는 또 뭐로 가겠어요? 같은 패턴이잖아요. 통째로 그냥 아예 가분수로 통째로 아예 가분수로 바꿔서 가분수로 바꿔놓으면 바닷내림이 있는 없는에서 해결돼서 어차피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얘기가 될 거고 그걸 대분수로 바꿔줄 일이 있으면 대분수로 바꿔주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대분수로 바꿔주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보고 다시 잡아보시는 거고요. 바다내림이 지금 있는 거는 조금 없는 것보다는 헷갈릴 수 있는데 역시 아이가 이렇게 앞에 걸 가지고 뒤에 걸로 배분해서 넘겨줘서 작았던 앞에 거의 분자를 뒤에 거보다 더 크게 만드는 거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가를 보시고 그런 시도가 할 수 있도록 뭔 말씀인가 이해 가시죠? 9분의 3을 여기 3만 놓고 이렇게 1로 배분이 돼서 9분의 9 더하기 3, 9분의 12로 가서 뺀다는 거. 그 부분만 확인이 된다면 방법상의 두 가지 방법에서 이해가 될 겁니다. 네, 바닷내림이 있는 분수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바닷내림이 있는까지 가기 때문에 거의 이제 더하기 빼기는 할 게 없잖아요. 더하기 빼기에서 다 했지 않겠습니까? 진분수끼리도 해봤고 가분수랑 자연수랑 섞어서도 해보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단원이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단원이 끝난 겁니다. 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요. 뭐에서는? 분모가 같은 더하기 빼기에서는 할 게 없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분모가 같은 거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끝났어요. 아직 곱하기 부분까지는 안 갔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가야 하는데 더하기 빼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겠죠. 분모가 같은 거에
곱하기 나누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분모가 다른 거에 더하기 빼기도 해볼 수 있잖아요. 빨리 가시죠? 자, 분모가 이렇게 표로 만든 분모가 같아요. 분모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표가 이렇다라는 거죠. 분모가 같고 분모가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가 곱셈 나눗셈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분모가 같다 해서 요거 하나 끝난 거잖아요. 분수 전체를 놓고 본다면. 맞습니까? 제 말이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여기 부분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 수 있는 게 여기 1번으로 갈 건지 아니면 2번으로 갈 건지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이해 가시죠? 뭔 말인가? 최종적으로는 어디? 이게 3번이 문제가 있겠네요. 3번이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앞에 거 여기가 됐다면 1, 2, 3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의 흐름에서는 2번을 선택했습니다. 2번을. 1번 먼저가 아니라 2번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의 순서에 약분이 먼저 등장됩니다. 약분이. 약분이요. 근데 흐름 이해 가시죠? 흐름 이해 가실으리라 봅니다. 옛날에 우리 수만 1기 때 제가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PPT 만들어 가지고 그때 우리 했었어요. 제가 여기 부분 이제 링크 회수를 하는데 오늘 후기 이렇게 작성해 주신 어머님들에게는 약분하다와 충분하다에 관련됐던 잘 찾아보시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강의 교환하고 그다음에 그때 수업 때 했던 영상 지금 이렇게 줌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 말고요. 나중에 판매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영상이 있는데 그걸로 후기 선물로 오늘 4회차 수업 후기 선물로는 이렇게 약분하다 통분하다 개념을 정리했던 교환과 영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복습 겸 후기 작성해 주세요. 자꾸 제가 후기 하니까 좀 그런데 저도 이 온라인 수업하기 전에는 후기 얘기하는 분들한테 아우 왜 저렇게 후기 얘기를 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후기가 왜 그런지. 첫째는 복습 차원의 강의를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얼마나 집중을 하셨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후기를 보면서 제가 제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보람이 되는 어떤 부분에 와 이렇게 부분이 있었군 이것도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잘 해드릴 수 있도록 더 개선해야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제 반성과 성찰과 기쁨과 몇 가지들이 후기를 보면서 완감이 교차하길래 그래서 후기 말씀을 저도 드리네요. 이게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됐고 또 온라인에서 됐지만 여기 화면들 다 얼굴 열고 얼굴들 되면서 뭐 어머님들 같이 상암도 불러보면서 뭐 김희진 어머님, 유지연 어머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하면 굳이 뭐 그런 거 아니어도 소통이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소통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원래 어스먼이기 때는 저 혼자 일방적이 아니라 같이 좀 말씀 나누는 형태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머님들 부담 확 되시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좀 일방적으로 하니까 소통하고 싶어서 어머님들 후기 말씀드리네요. 네. 자, 약분 공부는 그때 자세하게 다뤘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맥락만 짚고 가면은요. 맥락만 짚어보고 가면 이제 분모가 틀린 거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네, 분모가 틀린 거가 문제가 생겼어요. 분모가 틀린 거가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훅 분모가 틀린 거를 그냥 옛날같이 2분의 1은 4분의 2야 그렇게 외우듯이
가서 아이들이 뭔가 외우기에 부담되지 말고 2분의 1은 우리 분수에 다시 초등학교 3학년 버전으로 다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2분의 1의 약속은 큰 거를 2토막 내서 그중에서 한 토막의 의미야 라는 거 분수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은 전체를 2토막으로 나눴으니까 여기서 또 각각의 부분을 2토막으로 나누는 시도를 해볼 수 있네 라고 그래놓고 그러면 내가 기준이 4토막이 됐기 때문에 4토막 중에서 2토막이네. 같은 시도로 6토막 중에서 3토막이네 이렇게. 그러면 분수 표현에 2개 중에서 1개, 4개 중에서 2개, 6개 중에서 3개라는 이 표현은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결국 같은 아이의 분수 같은 값을 오늘은 청바지, 오늘은 블라우스, 오늘은 정장 이런 식으로 옷을 바꿔 입어본 것 같이 같은 사람이 같은 분수가 변화를 주는 거야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연관성의 어떤 시도를 이제 해보는 게 이게 어떤 연관이었니 그랬더니 2분의 1이었던 거가 이렇게 전체를 2개로 더 쪼개니까 그럼 전체가 이렇게 해당되는 것도 2개만큼 더 가져간다. 그래서 이렇게 늘리는 거가 가능해졌고 같은 값을 곱해지면 늘어나는구나. 그런데 이건 결국 같은 값이구나. 그러면 같은 값이 곱해져서 늘어났기 때문에 같은 값이 먹어도 될 수 있다. 곱하기가 돼서 이 값이 되는 거는 나누기가 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해서 역의 과정으로 간다면 이렇게 곱하기의 분리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 2와 2가 똑같아서 지워진다면 2분의 1로 갈 수 있겠군. 요게 요렇게 오면 약분, 요렇게 가면 통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늘릴 수 있으니까 늘어나는 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뻥튀기 같이 뭔가 확대된 개념이 된 건 다시 축소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통분과 약분을 한 덩어리로 같이 볼 수 있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곱하기로 늘려졌으니까 이렇게 나누기로도 가능해지겠구나. 곱하기가 가능하니까 나누기도 가능하겠구나. 다만 나눌 때 이렇게 분모 분자를 0이 되는 걸로 나눠주거나 뭔가를 곱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0이 아닌 수로만 한다면 그러면 똑같은 수로 곱하고 나누어서 뭔가를 시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 가셨죠? 곱하기가 나온 다음에 나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가 갑자기가 아니라 이 흐름을 찾아서 볼 수 있는 얘기를 잡아보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는 막대 부분 정도만 했지만 이렇게 사각형에서 쪼개짐을 다양하게 살펴보게 됐고요. 원에서 쪼개짐을 역시 다양하게 살펴보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쪼개져서 이 늘려져 가는 거가 왜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값이 곱해져서 늘어났는데 같은 값인지 똑같이 나누어져서 같은 값인지 그림을 보면서 선으로 쪼개놨더니 그게 곱하기 개념이고 선을 지우면 이게 나누기의 개념이다라는 거를 같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분수 공부하면 분수 안 어렵지 않겠나요? 분수가 부담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그림으로 보고 그림으로 이해하고 다음 단계 나올 거가 미리 추리 상상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있고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 게 나오고 통분 약분이 이렇게 그냥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아이들이 아마 공부할 때 분수 부분이 이거 뭘 그리 어려운 거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라고 아마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분수 정보이기 때문에 분수만 넣지 소수까지 연결을 안 시켰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다른 각도의 시선으로 보는 소수도 따라가는 것을 같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신수희 어머님 지금 오신 거세요? 아까부터 계셨는데 제가 못 뵀나? 지금 오셨나? 만약에 늦으셨으면 저 영상 정리한 거 해가지고 보시면서 하십시오. 내용이 어려워서는 아니고 오늘 공부의 어떤 맥락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영상 해놨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톡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유, 창원 엄청 더웠죠 오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10시에 이렇게 들어와서 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고2 아이들한테 고3 아이들한테 어머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너네 공부를 덜 한다라고 기준되면서 아이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어머님들도 이 늦은 시간에 공부하고 복습도 하고 하는데 니네가 그만큼 공부 안 된다. 너무 꼰대 같은 소리인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분하는 거 해보시면서 크기가 같은 분모가 4인 분수는이라고 하니까 왜 이제 여기를 16분의 12가 아까 우리 뻥튀기 했잖아요. 그럼 뻥튀기가 늘리면 줄여야 하니까 얘를 분모에서 4를 줬기 때문에 4로 만들 수밖에 없어. 필요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4가 곱하기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곱하기가 되려니까 4로 먼저 곱하기를 찾아냈다면 여기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같이 늘려놓은 거는 선을 없애는 것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대된 거를 줄여줘서 이렇게 4분의 3만 나오니까 4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찾은다면 괜찮죠? 이게 지금 나중에 구조도도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이걸 보고요. 크게 같은 분수를 보고 분모가 4를 보면서 이거가 얘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이게 이렇게 확장이 가는 겁니다. 단계 구조화가 되면서 보여지면 그러면 불필요한 말이 하나도 없이 이건 문제가 단순해서 뭐 찾는데 어렵지 않은데요. 이런 구조도의 습관들을 놓으면 구조화시키는 습관들을 놓으면 그러면 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상당히 가능해지는데 이게 되려면 아이가 설명하는 공부를 조금 해본다면 여기 좀 많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11시 10분이 다 돼가서 뒤에 여기 부분 약분 여기 부분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번에 약분하다 기약분수요. 이미 약분이라는 거 모아지는 거가 다 되는 거. 그러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까지 되는 거. 기약분수. 무슨 답을 쓸 때는 항상 기약분수로 표현돼야 하는 거.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상에는 아이들이 아직 이제 5학년이니까 최대공학수 최소공배수를 배우고 난 후니까 요 얘기가 나오는데 공약수를 배우고 나니까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공약수를 바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는 거가 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과정에 공약수가 끼어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수가 되고 나서 5학년 여기 분수로 가니까 약분 통분이 아이들이
공약제에서 진을 좀 빼고 나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약분이 되어도 분수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분수의 계산 능 분수를 다룰 때는 약분해서 기약분수로 표현해요 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답은 항상 기약분수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약분되는 거, 그래서 기약분수까지 가는 거. 지금 5학년 과정의 분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약분됐으니까 통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약분 통분 한 덩어리죠. 전에 우리 어수만 일기 때 했던 약분하다 통분하다가 그림까지 나와 있어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피가 안 통해서 앉아있는 왜 통분 이야기 나오고 훨씬 더 다양했어요. 거기 부분은 후기 작성 신수영 어머님도 간략하게 보시고 후기 작성하시면 그거 영상하고 교환 찾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그건 룰로 정했으니까 요 영상은 다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거 찾아서 드리는 건 간략하게라도 복습 겸 내용 보시고 책 내용 보시면 다 이해가 갈 겁니다. 더 좋다면 바로 오늘 지난 3회차하고 오늘 4회차 영상 같이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시면 뭐 1.5배속 제가 말 느리니까 1.5배속 돌려도 거의 좀 보이실 건데 말을 조금 빨리 하는 요즘 연습을 좀 하고 계십니다. 통분할게요. 4하고 6하고 분모가 달라서 분모가 같아야 기준이 같아져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 짓도 못하기 때문에 통하게 만들려고 통분을 합니다. 보통 통분은 이렇게 같은 분모를 곱하는 숫자로 해서 4하고 6으로 곱해서 24로 놓고 보는데 이제 최대 공약수 4와 6의 최대 공약수 여기 부분에 가서 이제 최대 공약수 공부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이렇게 4, 6 했던 거 2로 묶어져서 2로 묶어져서 3 이렇게 그러면 2가 최대 공약수고 얘를 곱해줬을 때 12가 최소 공배수인지를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분모는 뭘로? 최소 공배수로 통분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5학년 과정에 분모를 통분하고 전체를 약분하기 위해서는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공부가 들어갑니다. 일단 요것 정도면 되는데 혹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할 때 뭔가 좀 까먹었다,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면 다시 또 말씀 주세요. 그러면 거기 부분 다시 잡을게요. 자, 이렇게 여기 지금 요 얘기 키포인트로 나눴어요. 괜찮습니다. 요거 정리해보면 정리의 포인트가 더 갈 겁니다. 지금 당장 써먹을 수도 있고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뒤를 놓고 써먹으실 수도 있게 영상과 교재로 보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드려요. 자, 이제 성분들 계산해 보는 거 쭉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어서 계산 잡으시면서 보시면 네, 어렵지 않겠고요. 여기 이제 분수의 크기 비교하는 건 통분하고 약분했으니까 그러는데 된다라고 해서 여기 부분부터 지금 다음 시간 때 102페이지부터 해보시죠. 다음 페이지가 우리 약속 5회차 수업 넣어서 잡으려고 하는 수업이라서 다음 주에 수업이 완성이 되면 다음 주로 만약에 안 되면 보충 잡아드리고요. 근데 완성이 되면 다음 주 완성하고 완성하면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주 목요일 날 목요 특강은 제가 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어서요. 제가 할 건데 다음 주 목요 특강 때는 창의사고력 어떻게 해야 창의사고력이 생기고 창의사고력을 위한 공부를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 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 10시 하는 그 목요 특강 있잖아요. 명사초청 목요 특강. 그때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5학년 과정의 뒤를 좀 남겨놓고요. 지금 5학년 과정까지 지금 우리 타고 올라와 왔습니다. 오늘 공부의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드리면 공부가 실제로 봤더니 별거 아니라는 거.
근데 아이들한테는 별거죠. 근데 아이들을 눈에서도 입에서도 이런 패턴대로 하면 공부가 별거 아니네. 책이 별거 아니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한테 시야를 잡아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걸 찾아보면서 지도해 주신다면 단순히 이 분수 통분하는 거 문제 100문제 풀고 200문제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지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오늘 거 바로 영상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 오늘 거 정리하시면서 후기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다음에 문제 쭉쭉 풀어보시고 정리하시면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더운 날씨 건강 주의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수희 어머님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가시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박초영 어머님도 고생하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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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셔요, 어머님. 네, 바로 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